어,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지문을 좀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을 보시면은 뭐 우리는 상호작용을 뭐 어떻게 잘해야 되나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아마 평가 문제집에 적혀 있을 겁니다. 얘들 이거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문제? 자,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려면 요런 거래요. 상호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찾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의미 구성하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가 이제 그거 뭐냐 한국의 정체성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의 필요성 있죠. 이게 이거 다음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평가 문제집에 성리가 돼 있어요. 평가 문제집에. 그래서 요런 거 평가 문제집 가시면 다 있으니까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문이 먼저니까요. 그래서 뭐 상호작용있게 책임감있게 글쓰기 토론활동하기 뭐 이런 거 이거는 다 지문 안에 있으니까 지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자,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이고요. 자, 주제는 한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원하니 이게 그 시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물 현상 따위가 시작되는 처음, 즉 원조 얘기했죠. 원조가 어디냐? 어디서 먼저 시작했냐라는 뜻의 시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글 전개하고요. 사례나 전문가 의견 요거 중요하죠. 구체적 사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그거 얘네 둘 하면 뭐가 좋아요?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입니다. 자, 봅시다. 원조 컴플렉스. 그래서 왜 무조건 원조여야 된다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치 어디가 원조야? 우리나라 거 100%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원조일까요? 물론 뭐 그렇게 담고는 이거는 많겠지. 근데 웃긴 거는요. 김치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좀 그거니까. 김치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고. 포도주는요. 프랑스가 유명하지만 프랑스가 원조, 즉 시원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이 시원이어야 고유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게 이 지문입니다. 같이 좀 봅시다. 우리가 세계와 본격적인 교역과 교류를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와 교류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등 인근의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별다른 접촉이나 교류가 없었을 때는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계 변방에서 벗어나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자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적인 것이 BTS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죠. 뭔가 K-팝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고유의 것인가? 애매하죠. 그래서 그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지 않고서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확립하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탐구하려면 한국적인 것이 이것이다라는 판단 기준부터 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고유성, 즉 시원이라는 겁니다. 시원을 고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탈춤이 우리 고유 민속놀이로 주로 양반계급의 위선을 풍자하는 데 쓰였다고 배웠다. 그렇죠. 탈춤은 양반 까려고 만든 거라고 많이 배워요. 그러면 우리 건갑네? 하고 알았대요. 작가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홍콩 영화 한 편 봤는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 청룡이 영화 속에서 그는 사자 모양의 큰 탈을 쓰고 경연한다. 근데 그가 쓴 탈은 우리나라 탈과 거의 매우 비슷하대요. 왜? 같은 동양권이잖아요. 중국, 일본, 홍콩. 뭔 소리야? 홍콩이 중국이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같은 동양권 문화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죠. 하지만 생각을 잘해보면 우리나라 탈춤 그럼 중국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이 맨날 계속 우리한테 찍찍찍 대는 게 뭔데 지들도 그 비슷한 게 있거든. 그것도 걔네가 고유한 거야? 걔네가 먼저야? 이건 이상하단 거지.
그래서 그럼 우리의 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탈을 우리 고유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대요. 합리적인 의문이죠. 그리고 설사 탈춤이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그것이 변형되어 창조적으로 발전되었다면 우리 것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또한 탈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중국으로 전파된 것임을 밝혀 우리 탈춤의 우월성과 고유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왜? 탈출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즉 탈춤의 시원이 우리나라임을 밝히라는 소리죠. 왜냐면은 이 문단에서는요 무조건 원조를 찾는 게 먼저예요. 어디가 먼저냐. 그래서 그게 원조 콤플렉스라고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보시면요 뭐야 이거 우리 다시 우월성과 고유성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고찰할 때면 언제나 시원이 중세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원이 아까 그 고유성입니다. 고유성. 과연 이 시원은 고유성의 기준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원조. 그건 먼장기 장땡이야? 발전은 다른 나라가 시켰어. 근데 원조가 따로 있으면 그 나라가 그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은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거래요. 자, 그 다음에 본론.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답이랍니다. 시원을 고유성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인류가 지금 가진 문화, 문명의 고유성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근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야, 이 원조 있죠. 야, 우리가 먼저 했어를 고유성으로 기준으로 삼잖아요. 다 이집트 거예요. 이집트에 웬만한 거 다 있어. 오늘날 누구도 프랑스의 고유성, 영국 고유성, 중국 고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이 뭐냐면요. 왜냐면은 다른 데서 먼저 있었어. 생각을 해봐. 종이라는 거 있죠. 종이는요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원조예요. 파피루스. 하지만 그거를 발전시킨 거는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얘가 일대야. 하지만 고유성, 발전 더 시켜나간 거는 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거죠. 자, 시원과 관계없는 각국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거자. 왜? 원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무님이 200년 전에 프랑스가 포도나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후를 가진 나라지만 포도나무가 그곳에 온 것은요 2000년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야? 이 중요하겠죠?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 자, 인용을 했습니다. 왜? 흉의 이야기. 흉 이거 철학자거든요. 흉.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야, 이것이 왜 이렇게 크냐? 오늘날 포도주는요 프랑스를 상징하는 것 중 하나죠. 그렇죠. 왜? 포도주는 프랑스의 고유성을 보여줘요. 하지만 프랑스가 시원은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휴메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프랑스에 이식된 것은 2000년 전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포도주는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것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유통,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밑줄을 치시고 프랑스가 포도주의 고유성을 지킨 방법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가 다른 나라에서 넘어왔다고 해도 왜? 시원이 다른 나라에 있다 해도 라는 뜻이래요. 요거는 시원이 다른 나라에 있다 해도 프랑스 포도주의 고유성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왜? 프랑스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이죠. 즉 포도주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소개되었을 때 후자가 포도주를 자신들의 것으로 발전시킨다면 포도주는 오히려 전자 앞에 시원이 아닌 후자의 정체성의 상징이 될 것이다. 여기서 뭐야? 포도주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소개되었답니다. 그러면 후자가 포도주를 자신만의 발전시켰다. 이게 뭐야? 프랑스 얘기죠? 후자가 포도주 자신만의 것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프랑스의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조지훈이 고개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조지훈이라는 사람은요
여기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나라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한국 사상이 따로 없다는 견해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오해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요, 문화 또는 사상이란 말의 본질에 대한 오해요. 다른 하나는 고유라는 말과 민족의 개성이라는 어휘의 오해입니다. 자, 이거 두 개 체크해 놓읍시다.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왜일까? 문화 또는 사상이란 말의 본질을 오래. 자, 첫째, 이거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로. 문화라든지 사상은 이동하고 복합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하고 복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민족 문화의 개성 있는 성격을 고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 또한 사상이란 것은 인류 일반의 생활과 사고방식의 민족 개성적 양식화라는 뜻에서 의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사상은 이동과 복합을 통해 각 민족의 개성에 따라 양식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조지훈이 얘기한 문화 또는 사상이라는 말의 본질의 오해는 뭐다? 문화와 사상은요, 우리 일반 생활과 사고방식의 개성적 양식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동하고 뭐 서로 섞이고 이런 거에 본질이래요. 그래서 뭐 중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거예요, 문화가.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다른 게 있죠. 그 다른 게 이제 고유성인 거지. 둘째,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원래 있었냐라는 뜻이 아니래요. 그럼 고유라는 말은 뭐야? 다른 것과 같으면서 다른 것과 구별되는, 다른 곳에서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을 고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데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응? 역설 아니야?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고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저기에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의자 어디가? 자, 그러므로 고유 사상은 원래부터 있는 사상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개성적으로 주체적으로 있게 된 사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게 고유 사상의 정의다. 다시 말하면 인류 일반 사상의 한국적 존재 양식 또는 한국 민족의 같은 풍토적 환경에서,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 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사상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류 일반 사상의 한국적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게 분명히 인류에도 여기저기 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땅, 그 다음에 역사적 환경, 이런 거를 나타나면서 발전된 것이 우리 고유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네요. 말이 좀 어렵죠? 으쌰. 자, 요게 중요한 거죠. 한국의 사상은 오랜 세월 민족 지리적, 역사적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한테 정착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공유하는 것들 있죠. 야, 흥부와 놀부 우리나라 사람밖에 몰라요. 외국 사람 압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 고유한 거라고. 비슷한 건 있겠죠. 콩쥐팥쥐도 생각해봐. 콩쥐팥쥐, 야, 계모한테 학대당해서 그 나가리 다니는 거 유럽의 신데렐라라고 있어요. 똑같죠, 내용이. 하지만 콩쥐팥쥐는 우리의 고유성이잖아요. 이런 거라고. 비슷한 건 있어. 하지만 우리만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발달시킨 것들만 고유한 것이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훈 아저씨가 한 거는요, 아주 그냥 빡빡하답니다. 고유성은 시온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다. 그들만이 갖는 독특함, 개성이 바로 고유성이다. 그래서 고유성을 귀중하는 것은 개성이다.
제일 중요. 자, 그래서 어디 있냐가 아니에요. 시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원이 아니라 개성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갖는 독특한 개성이 바로 고유성이다. 고유성이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라면 독특함이 바로 개성이고 고유성이라면 한국적인 것을 판단하는데 시원의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원조가 뭐냐? 필요가 없단 거야. 개성이나 독특함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더는 원조 콤플렉스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죠. 그래. 그래서 중국이 백날 뭐 김치가 자기들 꺼내 어쩌네 해도 그거는 김치를 따라한 것이지 김치가 아닌 거예요.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니들 땅에서 난 김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김치는 한국 민족의 풍토적 환경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환경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중국이 그냥 예은병 지랄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건 중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K-팝도 일본에서 우리나라 작곡가 데려가다 만들면 뭐야? J-팝이지. 그게 어딜 봐서 K-팝이야. 왜? 걔네가 만들고 걔네가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개성이 없다는 거지. 그냥 따라한 걸 뿐. 그래서 이런 거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따라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따라한 거예요. 짭입니다. 짭. 어디에서 비롯되었던 간에 우리의 개성과 독특함을 불어넣고 또한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동종업 중의 음식점에 밀칠 데 없는 동네에 난무하는 원조 무슨 간판이 더는 의미가 없어 사라질 때 우리의 원조 컴플렉스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뭐 순댓국 원조 할머니 순댓국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원조가 더 맛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갔다가 원조래요. 진짜 여기가 처음이래. 갔다 맛없어. 오히려 옆집이 더 맛있는 경우가 돼 있어. 그러면 뺏기는 거야. 왜? 여기가 더 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더 고유성을 갖게 돼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지문은 끝났어요. 첫 지문은 뭐였어요? 원조 콤플렉스. 야 이거 로딩 왜 이렇게 느리냐. 원조 콤플렉스 먼저냐 아니면 개성이냐를 따져서 뭐래요? 먼저 만든 건 상관이 없다. 개성이 우선이다 했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번엔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러면 개성이 뭔데? 다른 지문이 나오죠. 뽑자 그러면 그 개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 고유성과 개성이 동의어로 쓰였다면 정체성을 탐구한 고유성이나 개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가 있답니다. 정체성 탐구 핵심 키워드가 나왔죠. 그래서 개성이란 개체만의 특성, 한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개체만이 가르치는 성질이다. 자 이거는 뭡니까? 개성의 정의죠. 개성의 정의. 여기 써놨네. 아씨 뭐야? 개성의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모든 개체는 수적 동일성만을 갖는다. 즉 자기 자신하고만 동일하다. 여가지고 여기 수적 동일성.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란 집단의 정체성, 즉 집단의 개성을 논의하려는 것이므로 수적 동일성이 아닌 집단의 정체성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의의 핵심 주제는 한국의 정체성을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왜? 이거 한 대 있잖아요. 그러므로 수직 동일성이 아닌 집단의 정체성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직 동일성이 뭐예요?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나하고만의 동일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성. 그래서 이 글의 탐구 대상은 우리만의 개성을 찾는 겁니다. 우리만의 개성이 뭐야?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럼 한국의 개성은 뭐야? 또 두 가지로 알아.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속성.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예시를 들어줬죠. 예를 들어 조선의 산수화는 중국 산수화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의 산수화가 고유성을 갖는다거나 개성을 갖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이와 같이 구별짓는 속성만으로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 개성을 규정하는 필수적 요소를 또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그냥 많아. 두 개 나왔죠. 즉 다른 하나의 측면은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녀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성을 규정할 때는 기준이 뭐가 있는 거야?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속성,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보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평가원지집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유성이 무엇이냐? 프랑스 포도주랑 조지훈 이야기하고 되고, 지금 우리는 이제 개성을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2개 나왔어요. 2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녀야 된다. 해봅시다. 자, 유명 가수를 모방하는 많은 모창 가수가 존재한다. But 유명 가수와 모창 가수는 분명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음색 창법 다 똑같아도요. 유명 가수의 노래와 모창 가수의 노래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창 가수가 노래를 못하냐?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모창 가수는요, 개성이나 고유성이 있다 생각 안 해요. 왜? 말 그대로 유명 가수랑 다르긴 하지만 그를 따라한 거잖아요. 완벽히 똑같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짝퉁입니다. 그래서 모창 가수의 노래는 의식적으로 유명 가수 노래를 모방했을 뿐 아니라 그의 노래만큼 아름다움이나 멋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뭐가 나와요? 유튜브에 모창이라 안 하고 커버라고 하죠. 커버. 왜? 커버 때는 뭐냐면요, 커버 자기가 덮어 씌웠단 거야. 이 원래 가수에다가 뭐 자기가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을 입힌 거죠. 비록 모창이라 해도 어느 수준의 미를 창조하거나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노래를 개성이 있는 곡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커버곡도 한계가 있죠. 왜? 그 사람의 노래와 가사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나 기교 면에서는 그 사람의 고유성이지만 지금은 뭐다? 그럼 뭐 작품 자체의 고유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커버 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만약에 모창이라 해도 진짜 완전히 그냥 자기가 재창조했다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만약에 이제 뭐 어느 유명 가수의 노래를 완전히 그냥 좀 아예 다 뜯어서 처음부터 막 박자도 다르고 막 발라드인데 댄스곡으로 부른다던가. 근데 그걸 또 잘해? 그러면 우리는 뭐야? 개성이 있네? 고유성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와, 씨, 너무한 거야, 진짜로. 1960년대 활동했던 가수를 예시로 들었다. 미치겠다.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부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은 비록 엘비스 프레슬리 곡을 그러니까 한글 번역한 것이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서요, 그 노래를 차중락의 대표곡으로 뽑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1960년대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인 줄 모르고 그냥 인정한 게 아닐까. 어쨌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개성을 지닌 사례로 차중락 아저씨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너네 막 인스타에 한참 많이 나오는 거 밤하늘의 별을 따서 있죠.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그거 좋은데 그거 리메이크한 거잖아. 그거 옛날에 엄청 불렀던 건데요. 근데 너네는 그거 신곡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들었을 때는 그 시원을 모르니까 이 노래 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른들은요, 뭐야 이거? 그거 리메이크한 거네? 그래서 그냥 개성은 뭐 그냥 목소리는 괜찮네 이렇게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많이 달라요. 어쨌든 개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동시에 뭐다? 일정 수준의 격조나 미를 뜻한대요. 참고로 지금 우리 이거 왜 안 나와? 2개 했죠? 여기 이제 요거 나와야지. 3번째 나올 겁니다. 격조나 미를 뜻한다. 그러면 구별하기 힘든 위조품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해외 토픽에서 우리는 종종 유명 박물관에 전시된 대가의 작품이 짭으로 판명났다는 기사를 본다. 그 모나리자도 뭐 짭 걸어놨다며 일부러. 진짜는 아예 보관돼 있대요. 이 경우 위조품은 원품과는 수적으로 동일하지 않지만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예 개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수적으로도 동일하지 않아요. 왜? 진품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숫자가 동일해. 하지만 어느 정도 봤을 때 비슷하다. 질적 동일성이 있다. 물리적 속성에서 거의 동일하므로 미적 가문도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 수준의 격이나 아름다움을 갖추긴 했죠. 왜? 그대로 뺏겼으니까 진품하고 뭐 다를 뻔 없죠. 하지만
하지만 그렇다면 이 유제품 개성이 없냐? 아예 똑같잖아요. 그 원작자가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개성이 없는 거냐고요. 그러면 원작자가 그린 것인가 여부의 판단이 기준이 되나? 그림은? 그럼 뭐 그렇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답변일 것이다. 자기도 이 점은 동의한대요. 또 뭔 얘기하려고. 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자. 앞서 우리는 고유성이요,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고유한 거는 그 사람만의 특성이니까요. 즉 누가 처음 만들었냐의 여부는 고유성과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복제의 경우 누가 그렸는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가 있죠. 맞죠? 복제는 뭐 누가 그렸는데 알 바 없지. 어제 그냥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원본하고 판단도 못할 테니까. 그렇다면 복제의 경우 누가 그렸냐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위조품과 원품이 구별되는 속성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진품, 짭품 구별해? 복제품은 원품과 최대한 동일하게 만든 작품이라서요, 알아차리긴 쉽지 않아요. 즉 복제품이 일정한 수준의 미를 갖는다는 것은요,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야, 진품하고 구별 못하면 그거는 진품하고 똑같은 퀄리티 아니야? 하지만 원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는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죠. 왜? 그냥 베낀 거잖아요. 베낀 거잖아요. 그 그림을 그린 거, 그러니까 고유성, 개성이 없다라는 거죠. 고유성은 그렇다죠. 하지만 걔는 개성이 없다 이거지. 복제품은 자신만의 개성이 없다. 이게 팩트. 이게 팩트. 이거 얘기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자, 복제품은 우리 개성의 구성요소 1이 없다라는 거죠. 구성요소 1이 뭐였어요? 나와라. 여기 구별짓는 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그린 거 얘가 또 그렸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개성이 없는 거지. 자신만의 개성. 복제품을 만들거나 표절하는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다. 즉, 그렇죠. 지적재산권 도둑질이에요.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도둑질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표절을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죠. 왜? 네가 그린 게 아니잖아.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다 뺏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니들 다 뺏기는 것도 정체성의 문제예요. 닌 그냥 답을 뺏긴 거지. 네 스스로가 문제 해결하는 그런 개성이 없는 거죠.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공부는 본인만의 문제 해결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근데 답을 뺏기잖아요. 그럼 본인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쨌든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본인이 해결해가지. 나이 20살, 21살 군대 가서도 엄마 찾을 거야? 안 된다고. 어쨌든 간에 모창 가수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노래하는 한 평생 자신의 개성을 가질 수 없다. 그렇죠. 개성 못 가졌죠. 그냥 가수 흉내내는 거지. 모조 외국산 명품 핸드백도 국산 핸드백을 살까를 고민할 기회가 없죠. 왜? 그것도 개성이 없죠. 외국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일본 노래 표절에 익숙한 사람들은 왜 힘들어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야지 모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1990년대 있죠. 일본 노래 엄청 갖다가 표절했대요. 그래서 일본 노래 리메이크한 것도 많고요. 표절도 하고요. 어쨌든 다시 말해서 복제품 제작이나 표절은 우리에게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의 개성을 조지는 것이다. 중국 봐라. 그래서 중국이 뭐 혁신을 하냐? 맨날 짝퉁만 만드니까 발전이 없지. 고민할 기회를 없애는 거죠. 중국은. 개성은 남과 구별되는 속성이랍니다. 근데 남의 것을 그대로 흉내낸다면 어떻게 개성이 생기겠습니까? 개성이 없으면 정체성도 없습니다 하면서 여기 두 번째 지문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나름 지문은 뭐 출렁출렁이 있는데요. 핵심이 됩니다. 끝이에요. 자, 고유성, 시원, 그러니까 원조가 우선이냐 고유성이 우선이냐. 자, 이런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고유성이 갑이다. 우리만의 것이 최고다. 다른 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만의 것으로 발전시키면 우리가 고유성을 가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그 고유성을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개성이란 무엇이냐라고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개성은 다른 것과 구별돼야 되고 일정 수준 아름다움 지녀야 되고 원품과 구별되는 수준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예시로 이런 거 다 했죠.
그래서 복제품 제작이나 표절은 개성을 조지는 행위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요, 법을 어기는 행위라서 싫은 게 아니라요, 정체성 문제 때문에 표절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얘는 이 지문은 이게 좀 정리 좀 하면서 본인이 그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